안녕하십니까? 7월 11일자 마감 시황 분석 및 주간 결산 분석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랠리 끝에 오늘 우리 시장은 마침내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32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이내 매물 출회로 상승분을 반납하며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46포인트 하락한 3175.7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전일 대비 0.35% 상승한 800.47로 마감, 8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중소형주 시장에서는 지수 전반의 흐름보다는 개별 기업의 호재나 테마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4원 상승한 1375.4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원화 약세는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면서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자극한 결과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순매도가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약 1,560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기관 역시 약 88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 초반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전형적인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매물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는 양상이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2,21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수급 구도는 통상 시장의 단기 고점이나 변곡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별 동향은 코스피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7억 원, 95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63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 심리 확산이라기보다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선별적인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음을 시사합니다. 시장 동인 심층 분석 3가지 변수의 상호작용. 7월 11일 시장의 움직임은 국내 통화정책 기대감, 글로벌 기술주 랠리, 지정학적 무역 리스크라는 3가지 핵심 동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각 요인은 시장에 상이한 방향에 힘을 가하며 이날의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랠리의 근본적인 동력은 7월 10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연 2.50%로 동결한 것은 시장이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진짜 촉매제는 금리 결정 이후 이창용 총재가 제시한 포워드 가이던스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완화적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명확히 시사함으로써 시장의 강력한 유동성 공급 기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어 7월 10일 코스피는 1.58% 급등했으며 외국인은 무려 4,89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1일에도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는 이어져 차익 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급락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한국은행의 완화적 정책 기조가 시장의 심리적 안전판으로 기능한 것입니다.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향후 저금리 기조가 자산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긍정적 요인은 미국 기술주의 경이적인 강세였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역사적 성과로 요약됩니다. 7월 11일 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는 이동표를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글로벌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강력한 낙관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훈풍은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인 SK하이닉스는 주가가 30만 원에 근접하는 이른바 30만 닉스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시장 전반이 조정을 받는 11일에도 삼성전자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맞물려 2% 넘게 상승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에서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명명된 이 현상은 반도체 및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를 이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 테마의 강력한 모멘텀은 이날 시장에 존재했던 다른 위험 요인들을 일부 상쇄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번 주는 지정학적 변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7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서한이 공개됐을 때의
초기 충격은 이것이 즉각적인 실행보다는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관세 위협을 소음으로 간주하며 점차 내성을 보인 반면 외환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관세 리스크를 측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 보도 당시 1377원까지 급등했던 환율은 지속적인 관세 위협 속에 11일 결국 1375.4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환율 불안과 불확실성은 11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기록한 1264억 원 규모의 순매도와 달러 선물 시장에서 8,000계약 이상을 순매수한 것은 원화 약세에 대한 해지 위험 회피 또는 투기적 포지션 구축이라는 명확하고 연결된 행동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이 기업 펀더멘털과 국내 유동성에 집중하며 관세 리스크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한 반면 거시 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외환 트레이더들은 위험을 더 높게 가격에 반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가 주식 시장의 상대적 견조함과 외환 시장의 불안이 공존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지수 이면에서는 활발한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의 승자는 반도체 전자였습니다. 글로벌 기술주 랠리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시장을 주도했죠. 2차 전지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 기대감과 더불어 특히 LNF가 SK온과 북미 지역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의 모유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13% 이상 급등하며 테마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아리백는 대통령실이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국내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의 패자도 있었습니다. 조선 및 방산주는 최근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였으나 이날은 뚜렷한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며 하락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넷 및 바이오에서는 네이버 2.12%, 삼성바이오로직스 1.85% 등 대형 플랫폼 및 바이오 주식들도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승자와 패자의 명확한 구분은 시장이 성숙한 랠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의 완화적 신호에 힘입은 전반적인 베타 시장 랠리가 3200선이라는 저항에 부딪히자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의 이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알파 초과 수익 탐색에 나선 것입니다. 강력한 글로벌 테마 반도체, 새로운 기업별 촉매제 LNF, 신규 정책 기대감 아리백을 가진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변화의 파도 속 항해법.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1일의 시장은 국내 유동성, 기대감과 글로벌 기술주 훈풍이라는 순풍,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차익 실현 압력이라는 역풍이 충돌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향후 시장은 이러한 변수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은 근본적인 줄다리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기대감과 AI 반도체라는 강력한 글로벌 성장 테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스피 3200선에서의 기술적 저항이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일중 변동성이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이러한 상충하는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순탄한 상승보다는 시장 심리가 두 내러티브 사이를 오가며 나타나는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3200선을 돌파했으나 안착에 실패한 것은 시장이 밸류에이션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적인 금리 인하나 무역 갈등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 미국 관세 정책 동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발표나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는 원화 가치와 외국인 투자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7월 14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이후에 자동 보복 관세 발효 여부가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현물 및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매 동향은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실시간 지표입니다. 11일 나타난 순매도 기조가 반전되는지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날 3년 만기 국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1,834계약에 달하는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단기 위험에 대한 경계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및 연준세 정책도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예고된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 연준으로 향할 것입니다. 향후 발표될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9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고 이는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 경제 동향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적 고려사항, 구조적 성장 테마에 대한 핵심 비중 유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은 단기 유행이 아닌 수년간 지속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기반합니다. 11일의 조정은 이러한 핵심 보유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규 진입하는 기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소음보다 강력한 구조적 순풍의 수혜를 누리는 전략입니다. 개별 총매제 기반의 초과 수익 추구도 중요합니다. 순환매 장세에서는 개별 기업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LNF의 MOU 체결이나 현대바이오의 무상증자 결정 사례에서 보듯 기업 고유의 뉴스는 지수와 무관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정책 수혜 할인백 M&A 등 구체적인 총매제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리서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적 경계 및 위험 관리도 필요합니다. 강력한 성장 동력 없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거나 직접적인 관세 위험에 노출된 업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 방산 업종의 약세는 모멘텀이 빠르게 반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원화 자산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관리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기 국채 금리의 상승 역시 단기 리스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핵심 이성 전략과 같은 이원적 접근이 유효한 국면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글로벌 AI 메가 트렌드에 기반한 반도체 우량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위성 부분에서는 정책 테마나 M&A 등 개별 총매제를 보유한 종목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복잡한 시장 환경을 헤쳐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내일도 분석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재무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